한국 분들이 네. 집도 사고 네. 론도 받고 네. 하는데 네. 안 좋은 일이 뭐 당한 경우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워낙 많아서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는 것보다 네. 론 브로커한테 대출을 받는 게 금리가 조금 싸다는데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LA 다운타운입니다. 오늘 그 LA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실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집이나 상가, 그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융자 대출해주는 네, 대출해주는. 예, 론 일을 브로커라고 하고 그러죠. 있습니다. 예, 론 그 브로커. 대출을 해주시고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중간에도 얘기 론 나왔듯이 브로커라는 저는 게? 론은 이제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그 많은 서류들 그것들을 저희가 대신 접수를 해서 저희가 다 모아서 이제 렌더를 정해주죠. 한국에서 이제 융자 집을 사기 위해서 풀 캐시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집을 쇼핑을 하다 보면 눈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럼 론을 받아야지 비싼 거 사면. 예, 비싼 거 사면 받아야죠. 100만 불짜리 보기로 왔는데 보니까 옆집이 200만 불짜리가 더 좋아요. 그럼 론을 많이 받아야지. 그러면 100만 불짜리 캐시로 넣고 다운페이 하고 100만 불을 융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를 이제 찾아서 그때 상담할 때 론 브로커한테 상담을 받아야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는 것보다 네. 론 브로커한테 대출을 받는 게 금리가 조금 싸다는데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 네. 왜 그러죠? 보통 지금 박사님께서도 여기 다니다 보면 은행들 랜더들 많잖아요. 네. 거기는 리테일, 저희가 부를 때는 리테일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홀셀이라고 그래서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 입출금하지 않는 모기지만 하는 랜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 랜더들을 저희가 등록을 해서 네. 다 연결을 해서 융자를 받아주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한국에서 볼 때는 신기한 거죠. 한국에는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죠. 예.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볼 때는 은행에 직접 가서 론을 받으면 금리가 더 싸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론 브로커를 통해야 네.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싸진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신기하고 이해하기 좀 이해가 어려운 네, 이해가 안 좀 안 되는 되는데, 일이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은행에서 론을 받으러 갈 게 아니라 론 브로커를 통해서 받는 게 금리를 조금이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들어오실 때 이제 예를 들은 거니까 한국에서 들어오시면서 융자를 여기에서 영문으로 돼 있고 또 어떤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 왜 이게 필요한지 굉장히 이해도 안 어렵죠, 가시고 그거는. 서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가 대행을 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시는 겁니다. 론 브로커가 서류도 네. 다 대행하고 네. 사실은 서류 보는 게 문제가 어렵잖아요. 네. 한글로 된 것도 어려운데 네. 영어로 된 걸 또 보려면 또 그걸 장수가 많잖아요, 서류가. 번역 공증을 다 해 갖고 오셔야 돼요. 그 요즘은 너무 편한 게 한국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뱅크 스테이먼 은행 그 구자 기록을 달라고 그러면 영문으로 다 나와요, 요즘은. 네, 나오죠. 너무 지금. 좋습니다, 요즘. 나오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네. 론을 받고 싶으면 론 브로커한테 먼저 상담을 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꼭 그 상담했다 그래서 그분한테 융자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럼요. 예. 쇼핑을 또 할 수 있는 정보만 듣고 다른 데 가서 하도 되니까. 네, 다른 맞습니다. 브로커한테 하도 예. 되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네. 여기 LA에 와가지고 뭐 정착하는 분들이 제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와서 집도 사고 네. 론도 받고 네. 하는데 네.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 그분들이 와서 안 좋은 일이 뭐 당한 경우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워낙 많아서 그런 많아요? 네, 워낙 어휴. 많아서 우선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융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기간이나 이자나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어떻게 돼요? 다릅니까 한국에서? 매번 론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왜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내국인이 집을 사시게 되면 다운페이라고 그러죠. 네. 100만 불짜리 집을 내 돈으로 다운페이를 만약에 뭐 20%, 5%만 해도 돼요. 네. 5%만 하고도 제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도. 근데 한국에서 오면은 한국에서 오면 무조건 40% 다운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외국이기 때문에. 뭐 40%는 다운해야 된다. 외국이기 때문에 40% 다운은 해야 되고 또 이자율도 차이 난다면서요? 차이 납니다. 그리고 세율도 집을 파셨을 때 세율도 차이가 납니다. 음. 40% 다운을 하면은 이 60%에 대한 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받는 이자율이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자율이
만약에 어제 날짜로 6%다. 요즘에. 요즘 이자가 많이 올라서 예전에 2.5% 하던 게 지금 6%까지 갔으니까요. 6%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7.5 이 정도 야, 차이가 나고 한 1.5%는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자를. 미니멈이에요. 7.5에서 8%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 외국인들을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융자는 잘 나옵니까? 한국에서? 10개 은행 중에 한 두세 군데는 외국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은행이 또 있네요, 별도로. 예, 그것만 해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러 와가지고 또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꼭 사기라고 그런 것보다도 네네. 안 좋은 일이 있는 뭐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사는 사람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브로커들이 소개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위험한 지역 말하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이나 평범하게 보이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위험한 지역은 여기는 범죄자들을 따로 모아놓는 쉘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죠? 네, 선생님? 그 집 앞에 만약에 내 집을 그렇죠. 애들이 있는 집을 산다면 그게 과연 안전한 동네고 안전한 집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에다가 근데 그걸 브로커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거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본인도 있고, 몰라요? 모르고 하는 경우도 그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텐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나와 있으니까 하는 그럼 경우도 책임이 있고. 없는 거지. 무책임한 거지. 그건. 근데 나중에 책임이 없는 거죠.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은 그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오셔갖고 내가 꿈이 뭐 미국에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오셔갖고 그냥 덥석 내가 마음에 든다고 사신다고 저는 그거는 정말로 권해드리고 그럼 싶지가 어떻게? 않고 좀 시간을 두고. 보통 여행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온다고 치면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도 많이 해보시고 한국에서 설치한다고 다가 아니고 와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의 학군이 어떤지. 여기서 브로커 말만 듣지 말고 예, 직접 맞습니다. 경험을 해보라 이거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학군이나 그다음에 교통편, 그다음에 내 옆집 사는 사람들, 뭐 주변 이웃들, 그다음에 상권. 내가 나가서 바로 앞에 나가서 한국처럼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쇼핑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것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브로커나 또 론 해주는 사람한테 어떤 뭐 돈을 떼었다든가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야 투자를 한국에서 투자를 오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네.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공동 투자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공동 투자를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얼마를 매달 지불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하는 거죠, 한국에서. 그렇죠. 지분 투자로 해서 그게 왜 위험해요? 그 사고가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파트너들이 여기 많을 텐데. 네, 많죠. 파트너들이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파트너들이 5명이라고 그러면 네. 5명이 다 어그리했냐 이거죠. 아, 한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랑 한국에서 온 사람이랑 계약을 하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타이틀 이전 안 시켜주고 동의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거죠.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투자금도 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뗄 수 있는 거죠. 그 떼인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적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점이 뭐냐면 내가 적은 돈으로 매달 안전하게 저는 수입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그게 그죠? 중요하네. 지금. 그게 중요하죠. 얼마 안 되니까 적은 네. 돈을 투자해서 수익 근데 맡기는. 거꾸로 네. 그게 잘못됐어요. 왜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치자고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잘못됐다. 변호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나가겠어요? 여기는 엄청나죠. 네. 그 수임하는 기간 동안 그 수임료를 대야 되고 보통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코트 날짜 잡는 것까지도 1년 반이 걸려요. 그럼 내가 끝나는 기간이 3년이라고 치면 3년 동안 수임료가 내가 투자한 값에 금액보다 더 높을 더 수가 많아져요. 있지. 변호사비가 더 네, 높을 맞습니다. 수가 있지. 그럼 낭패겠네요. 낭패죠. 그러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손 떼고 하는 게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네요. 돈 떼이고 마는 게 맞습니다. 낫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도 그러면 있고.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집 같은 경우 타이틀을 여기서는 띄워서 볼 수 있습니다. 타이틀이라는 건 이제 인슈런스
그 집에 대한 등기. 등기지요, 등기. 등기예요. 등기를 보면 이 집이 언제 져져 있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 주인이 몇 번이 바뀌었고 등기는 뭐 집주인 아니라도 아무나 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관에 의뢰를 하면은 이제 떼볼 수 떼주잖아요.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이 이제 융자 브로커나 부동산 브로커한테 얘기하면 다 뗄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떼보고. 네. 떼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집에 린이 있는지 없는지,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내가 만나서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로 오너인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이건 건물이건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시킬 수도 있고요. 회사로도 등기를 시킬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럼 그 회사에 오너가 누구냐, 오너가 몇 명이냐 이런 것도 봐요.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덥석 내가 주인입니다. 여기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계약을 해서 했다면은 아마 낭패를 좀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부부가 등기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또 공동 투자자들이 등기돼 있는 경우가 네네네. 있고 그런 것도 일일이 확인해야 돼. 네.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인을 다 해야 되니까. 위험하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 와이프 괜찮아 내가 할게. 그렇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정말 큰일 나는. 부부도 못 믿는 거지. 못 여기는 믿는 여기는 무조건 네. 사인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결혼한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 남편 이름으로 혼자 집을 샀다 그래도 와이프도 같이 50대 50. 그렇지. 무조건 반반 나누는 거죠. 반반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 지켜주지 한국은.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안 지켜주면은 처벌이 법으로, 강하죠. 예. 법으로 처벌이 엄하죠 여기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동의했다. 네. 우리 와이프가 이제- 동의했다 해서 믿지 말고 네. 반드시 와이프의 사인을 받아야 네.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이 자리에 없어도 만약에 뭐 LA에 사는데 와이프가 뭐 한국 나갔다 이 자리에 없어. 그럼 파워버튼이라고 대신 사인할 수 있는 폼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인 공중 대사관 가서 다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사인을 대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떤 브로커나 이런 분들을 만나야 낭패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거는요. 보통 아시는 광고 보고 분- 많이 하잖아요. 광고도 뭐 한인신문에 여행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브로커. 그런 거 보고 해도 뭐 안전합니까? 뭐 다 안 좋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딘지 만약에 플로튼 얼바인에 관심이 있는데 네. LA에 있는 신문 보고 브로커를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에 오래된 경력이 있는 그렇죠. 부동산 하시는 분을 컨택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할수록 신뢰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짧을수록 모르는 거죠. 이제 네. 앞날을. 예, 오래될수록 그 경력이 신뢰성을 얼마 가지고. 됐는지 그리고 부동산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번호 있는 거. 예, 그 라이선스 번호가 다 라이선스 나오죠. 번호 다 나오죠. 론브로커도 라이선스 번호 나와요? 예, 있습니다. 그 몇 년 된 게 다 알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함에다가 얕은 대로, 얕은 걸로. 맞아요. 예, 명함에다가 오래된 걸 그 브로커 라이선스 번호를 꼭 적게 돼 있잖아요. 네, 명함에다. 맞습니다. 네. 안 적으면 DRE에서 문제를 삼죠. 문제 삼죠. 그러니까 반드시 번호를 적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명함만 받아도 알수 이분이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신문을 봐도 신문의 광고도 그 라이선스 라이선스 넘버가 번호가- 나오거든요. 안 하면은 그러면 네. 거기에서 오래된 분 찾으려면 제 번호 낮은 수, 음. 높은 수가 아니고 낮은 수.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번호를 올렸다. 경력이 많은 것처럼. 네. 그러면 DRE에서 처벌이 강하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건 라이선스- 위법이잖아요. 예, 라이선스 뺏기고요. 라이선스도 뺏기고 네. 또 처벌도 강하고 처벌도 있고. 명함에 라이선스 번호를 허위로 속여서 기재- 적어도 예, 그거 안 돼요. 처벌이 굉장히 강하죠. 맞습니다. 예. 여기는 라이선스 번호를 한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라이선스 번호 안 적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또 적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반드시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네.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알 수 있잖아요. 네, 알 수 있어요. 라이선스 번호를 명함에도 적고 신문에 광고할 때도 반드시 내가 몇 번이다 적잖아요. 그 넘버를 치고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집을 올해 몇 개 팔았나, 작년에 몇 개 팔았나 히스토리가 다 나오죠. 다 맞아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칭을 다 해보고 누구 말을 믿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FBI에서도 전화도 한번 받았고요. 제가 왜 받았어요? 제 손님이 집을 구매를 하고 예전에는 이제
110%까지 융자를 해줬어요. 그렇죠. 서프라임 때.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진 거지. 맞지? 터진 거예요. 110%까지 했는데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비즈니스 하신 분인데 이거 좀 융자 좀 해달라고. 저는 그때 그 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타운에 있는 그 브로커들이 한 200명 넘게 있는데 한 반 이상은 아마 그때 당시 그 론을 하지 않았나. 시세보다 그래서- 높게 론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집값이 100만 불인데 110만 불, 120만 불까지 론을 론을 해주는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해줬다 이거죠? 그거는 저는 이제 그걸 안 했습니다. 아, 그때. 너무 잘하셨네. 예, 근데 그 유혹을 뚫기 힘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아예 이제 저는 좀 멀리 보고 이거를 안 하고 보이콧했더니 이 손님은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광고 보고 가서 그거를 론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 여기 사시는 한국 분들도 네. 집들을 많이 잃었죠. 집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10% 했던 그분이 다른데 광고 보고 가갖고 그분한테 신분 도용을 당한 거예요. 신분 도용을 당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벤츠차 3대 뽑고 아우. 비즈니스 차리고 시리 은행, 체이스 은행에다 또 융자까지 받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처했었어요. 소셜 남바가 유출된 거네요. 저희는 다 갖고 있어야죠. 그럼 다 갖고 있어야죠, 당연히. 예, 저희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분한테 그 모든 자료를 주면 해서 네, 자료를 넘겨주면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차를 살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네. 대출 받아서. 네, 아이디, 여권 카피, 뭐 개인 구자 넘버, 소셜 넘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멕시코 보도에서 걸려서 FBI 사건으로 굉장히 크게. 그래서 FBI에서 저도- 연락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집을 저희가 처음에 세차를 해드렸거든요. 이거 그 당시에 누가 융자해 줬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 만나면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정보일치를 여기서는 하는 거죠. 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신용카드도. 예, 만들 수 있어요. 신용카드 만들면 막 쓸 수 있고. 네. 그럼 본인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잡을 수 있는 거는 제가 99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아직 전화번호를 아직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게 제가 중요해요. 박사님이 여기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전화번호를 저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는 분들은 좀 위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있더라고. 근데 한 번도 안 바꿨어요? 한 몇 년 번도 안 동안? 바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럼 25년 20년 동안 전화번호 한 번도 안 한 바꿨어요?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없었죠. 여기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예, 이 지역이 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지역이라 그러면 타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LA 전반적으로? LA 전반적으로. 우선은 지금도 좋지만 날씨가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는 친지나 뭐 친구들 외롭지 않죠. 많이. 미국에 한인 인구 한 3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 30% 이상이 여기 요 지역에 네,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좀 안 좋은 거는 사는 비즈니스는 여기서 하는데 사는 데는 좋은 거는 지역에서 살죠. 다 한인 사람들이 이제 네, 오렌지 다, 카운티나 또 좋은 좀 지역을 찾아서. 안정돼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장사는 여기서 하고 네, 맞습니다. 사는 데는 여기서 30분, 1시간 나가는 네. 거리에서 살고. 네. 예. 가뜩이나 요새 그 코리아타운에 그 장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식당들이. 예.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손님이 예전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그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기본 시간당 기본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음식값들도 사실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영향이 엄청 있지 않나. 올랐더라고요, 음식값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한 3개는 비어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오피스 빌딩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다운타운도 네. 한 30% 이상의 공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코리아타운도 보니까 그거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대요. 예, 지금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컨버전이라 그래서 기존에 이런 뒤에 보시면은 그 상업용 건물, 그 상업용 건물이 그거를 개조를 해서 아파트로 많이 콘도나 하거나 아파트로 짓고. 예, 그 아니면 새로 그 집들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뉴 빌딩을 짓는데 그게 아파트였어요. 근데 지금 추세는 오히려 이제 아파트는 공실률도 좀 생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콘도로 많이 전환을. 지금 아파트는 과잉 공급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맞습니다. 져가지고. 예.
근데 콘도는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아파트가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한 번에 많이 물량이 쏟아지니까 엄청나게 지었죠. 예, 그러니까 코리아타운도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이제 또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렌트를 1년 계약을 하면 2달치를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 콘도 이야기 하셨는데 미국에서 말하는 아파트 콘도는 한국에서 아파트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 아파트라는 거는 전체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임대해 주는 거예요, 전부. 한국은 소유권을 가지잖아요, 구분 소유권을. 근데 여기는 아파트는 전체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말하면 임대용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급진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콘도가 바로 한국의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콘도. 그 콘도를 일반적으로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한국에 있는 진짜 아파트 그거랑 그렇죠. 이제 개념이 같은 거죠. 또 코압이라는 것도 있죠. 그 뉴욕에 많이 있는 코압은 또 지분권을 가지고 네.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콘도하고 조금 다른 코압, 개념이지만 네. 코압도 여기도 코압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융자하는 사람들은 코압은 뭐냐면 땅은 랜드는 주인이 따로 있고요. 건물 올린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드를 임대를 보통 여기는 99년 하잖아요. 100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바인도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얼바인의 집을 사거나 그럴 때는 얼바인 시에다가 어플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코압은 그러면 예전에는. 론이 잘 안 됩니까? 그거를 또 해주는 은행이 있고요. 어렵다고 그러던데 코압은 론 받기가 서류가 좀 더 필요합니다. 복잡하죠. 예, 예. 네, 오늘 바쁘신데 네. 나와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